설악산에서 지난 2011년 이후 멸종 위기 중인 사냥 11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사냥 생태를 사상 처음으로 확인하면서 개체수 증식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도박이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도내 경찰관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내부 감찰 기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항구에 고부가 가치가 높은 해삼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구안 바닷물 속 해삼 전용 인공어초에는 방류한 지 20여일 만에 두세 배로 자라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교육 현장에는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과나 특기 적성을 보충하려는 학생들의 열기가 무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강릉과 춘천, 원주 지역에 설치된 23개 강좌에 2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산에서 지난 2011년 이후 멸종위기종인 사냥 11마리를 구조했는데 이 가운데 6마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사냥 생태를 사상 처음 확인하면서 앞으로 사냥의 종복원과 개체수 증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1월 설악산. 어둠 속에 바싹 마른 나뭇잎 위로 탈진에 쓰러져 있는 사냥 한 마리를 구조대원들이 구조해 품에 안고 내려옵니다. 폭설이 내린 산비탈에서도 사냥 한 마리가 탈진한 채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6개월 뒤, 당시 구조됐던 어미 사냥이 새끼를 출산하고 태어난 새끼를 정성스레 핥아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설악산에서 멸종 위기종인 사냥 11마리를 구조해 이 가운데 6마리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줄줄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특히 5마리는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건강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개체들 경우에는 임신한 상태로 저희가 구조를 했는데요.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 출산을 했고 그 출산된 개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초를 뜯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은 설악산과 DMZ 일대 등에 700여 마리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이면 먹이가 부족해 죽는 경우가 많아 개체수는 계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면서 앞으로 종 복원과 개체수 증식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6마리의 출산 소식은 안전한 증식 기술 개발과 유전적 다양성 조절 등 최소 존속 개체군을 유지하면서 사냥 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냥 어미와 새끼들을 사냥 생태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새끼 사냥들은 자연 적응 훈련을 거쳐 내년 봄 설악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등에 방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부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하겠다던 경찰의 내부 감찰 기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판돈 1,000여만 원짜리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다 광역수사대에 현장 체포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파면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영월경찰서 소속 50대 경찰 간부가 인터넷 도박을 하다 적발돼 역시 파면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도박이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적발되는 경찰 공무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받은 경찰관 수는 17명으로 2011년 22명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올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관은 벌써 13명이나 됩니다.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7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감봉, 견책 등 경징계는 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지방청별 내부비리 전담반 구성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직업의식과 소명감 그리고 명예심, 도덕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 그런 제반의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경찰 비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감찰 인원 중 일부를 경감급 간부로 변경하는 등 현장 감찰과 내부 비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가 고부가 가치 수산물인 해삼을 집중 육성합니다. 항구 안에 양식단지를 만들었는데 성과가 기대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다이버들이 항구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자 수심 3에서 5m 지점에 촘촘한 홈이 있는 판 형태의 해삼 은신처가 보입니다. 덮어놓았던 판을 열자 안쪽에 해삼이 붙어 있습니다. 빨판으로 안반에 달라붙는 해삼의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 어느 정도 자라 방어력이 생긴 해삼은 벌써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해삼 전용 인공어초를 만들어 지난달 24일 양양 동산항에 설치했습니다. 10개 지점에 은신처를 넣고 250마리씩 모두 2,500마리를 방류했는데 매달 생존율과 해조류 부착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도내 모든 어항 내 수면으로 시설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파도가 적게 일고 천적 생물이 없는 항구 안에서 일정 기간 자라면 바다 어장으로 옮기는 건데 기존 방류 사업보다 작은 종류를 쓸 수 있어 비용이 줄고 생존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가 쉽고 또 잘 자라요, 여기가, 요 안에가. 어린 포단은이 바다 깊은 데 넣으면은 물빨에 물 조류에 의해서 실제로 방류 당시 크기 1, 2cm에 1g 미만이었던 해삼은 20여일 만에 2~3배가량 쑥쑥 자란 모습입니다. 많은 해초들이 번식해 있고 그 주변으로 배설물들이 잘 이제 배설이 된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잘 안착이 되지 않았나. 한편 현행법은 항구 안에서는 시범어업이나 연구어업만을 허용하고 있어 항구 안 수면을 양식장으로 활용하려면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도 이루어질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환영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도 쉽게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성 구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육 현장에선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과나 특기 적성을 보충하려는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손원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열중입니다. 방학이라 쉬고 싶기도 하지만 학기 중에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 방학 중 교육과정에 참가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3, 3, 5 모여 의견을 나누며 수능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생각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신문을 활용한 논술 수업이 한창입니다. 시사 문제를 다룬 기사와 사설 등을 읽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방법을 익혀갑니다. 방학 때 집에서 이렇게 읽기만 하는 것보다 이런 데 나와서 책을 읽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지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과 탁구 등 스포츠를 즐기며 운동 부족으로 떨어진 체력을 보강하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의 우정도 다집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모두 고교 평준화 도입 이후 생길 수 있는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개방형 교육과정에 개설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에 개설된 23개 강좌에 25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생별 관심 영역 발굴과 인근 학교 참여 학생 간 진로 목표의 구체화 및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하지만 개설된 강좌 가운데 입시 관련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학교의 무관심으로 참여 학생도 전체 학생의 4%에도 못 미치고 있어 다양한 강좌 개설과 함께 참여 확대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내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전 11시 강릉 항일기념공원에서 광복회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회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병활동 경과 보고, 광복절 노래 부르기와 만세 삼창 등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에서도 타종식과 기념식을 갖는 등
8.15 광복절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경축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미시령 톨게이트 인제 방향 진입로에서 경기도 양주시 32살 송모 씨가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송 씨 등 탑승자 3명은 신속히 차량을 빠져나와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 엔진실 부위가 모두 타고 40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염에 차량 엔진룸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남해리의 문어마을 축제가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오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문어축제는 문어 요리 체험을 비롯해 배를 타고 직접 바닷속을 감상하는 창경바리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고 수산물 경매 체험을 통해 값싸게 문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한편 문어는 타우린이 풍부해 간의 해독과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 성덕동 연탄공장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동면이 대체 부지로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